작가들을 후배로 두신 네. 천희순 선생님 모시고 예, 이번에 낸 워크북에 대한 예, 기획 의도와 활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꿈꾸는 토끼 창작 동화집이 나오고 나서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재밌게 글을 썼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어설프죠. 어린아이들 거니까 그렇죠. 어설프지만 그렇지만 발달 연령에 맞게 아이들이 글을 잘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예. 우리 처음에는 이제 재밌다 하니까 칭찬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점차 보니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 여러분 짜잔 이렇게 예 꿈꾸는 토끼에 이어서 꼬마 작가 창작 동화 쓰기 만들기 워크북 어린이 글쓰기 워크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는 법을 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나요? 잘할 수 있나요? 좀 어려운 얘기이면서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을 좋아하게 만들면 뭐 잘 쓸 수 있겠죠, 아이들이.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전에 유아일 때는 이제 책도 잘 읽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책을 읽고 뭔가를 쓰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시선으로 가늠되고 평가된다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이면서도 쉬운 얘기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글을 읽는 거, 책을 읽는 거 혹은 글을 쓰는 것 자체를 그냥 좀 놀이로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놀이로 생각하게 하려면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책을 읽을 때 어른들이 어떤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떻게 해라 글은 내용이 어떻니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 너무 그런 과다한 질문 같은 것들을 좀 삼가하시면 아이들이 좀 편하게 글을 읽고 또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하듯이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예. 네네. 막 말을 잘 하기 시작한 아이들한테 갑자기 문법에 맞춰서 말해라 이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또 부모님께서 그 문법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시면 아이들이 편하게 쓰면서 점점 그 어느 정도 아는 그 사회 범위에 맞춰서 가거든요. 근데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쓰려면 재미있게 써야 한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글 쓰는 시간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실제로 글쓰기가 대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네, 막 세계 유수 대학들도 글쓰기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비중을 높게 두고 이러는데 예, 작가분 입장에서 글쓰기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발달에? 네. 그렇죠. 예, 뭐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그래서 정말 독서 교육이 또 글쓰기 교육이 사실은 뭐 지금 현재만 붐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글 쓰는 것을 권장해 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글을 쓰려면 아이들이 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 없이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키우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글 쓰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자신을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글로 옮겨지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이제 확장되고 그리고 또 창의력도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거죠. 네, 창의력의 정석 글쓰기 이런 표현이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종합적인 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이런 측면들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창의적 교육, 문학 교육을 했을 경우에 창의력이 증가하는 그런 연구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아이들의 사고 능력이 미취학일 때는
그걸 글이나 문장으로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한다거나 네. 거기에 듣는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훨씬 좋고요. 이제 취학하고 나서 저학년일 때에는 한창 성장에 대한 내적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이야기를 만들고 글을 쓰는 걸 시도하시면 제일 좋은 시기이고, 아이들도 그냥 우리 아이가 평범한 아이라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싶은 동기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문제가 3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는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시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도 이제 머리가 많이 커져서 세상을, 현실을 알게 되면서 그렇죠. 실제로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것처럼 뭐든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때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때라서 오히려 이런 글쓰기도 그렇고 다른 교육도 그렇고 좀 더 성취감을 느끼는,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어설프게 도와주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그게 자기가 하지 않은 거라는 걸 다 아는 나이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글쓰기 활동도 그렇게 전환해 주시면 훨씬 좋은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앨리스와 토끼에서는 굳이 동화를 글로 쓰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글을 재미있게 써야 한다는 것이고, 글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동화 쓰기를 접목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이야기 마음속에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자발적이고 맞아. 가장 집중하게 되는데요. 아이들 이제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할지를 활용해서 글을 쓰자면 많은 부모님들이 일기 쓰기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그래서 뭐 교환 편지 쓰기 이런 걸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직 그 연령대의 미취학의 아이들은 사실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그렇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1학년 가면 아침에 일어났다, 학교에 갔다, 집에 왔다, 오늘 재밌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거든요. 어제랑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은 머릿속에는 그게 잔뜩 있고 마음속에는 있지만 그걸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하고 직접적인 글을 어떻게 유창하게 바꿔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거는 밖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 이야기를 활용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 이야기를 글로 바꾸는 것을 놀이의 하나로 즐길 수 있게 하려면 동화를 잘 쓰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화 쓰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아이들이랑 이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얘기하는 건데요. 동화를 쓰러 온다기보다는 놀러 온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끼리는 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아무 말 되잖지. 네. 근데 실제로 아무 말을 하더라도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교사는 그 중에서 이야기가 될 만한 거리들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써보면 재밌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이건 힘들겠어요 하고 그냥 패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좋아요 해가지고 그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와서 웃고 떠들었는데 이야기가 만들어지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 교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이야기를 가지고 노는군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 학년기의 아이들이 어떤 식의 놀이를 할 것인지가 사실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놀이라는 거는 그냥 웃고 떠들고 즐거운 게 다가 아니고요. 이제 놀이와 관련한 이론 중에 프로이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 프로이드에 의하면 놀이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놀이거든요. 어린아이가 깍꿍놀이를 통해서 엄마랑 분리될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키워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놀이의 시작이 되는데, 아이들 상상 이야기에는 그런 식의 자기 불안을 달래고 더 성장하기 위한 성장 동기가 되게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막 상상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들어주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 어떤 아이가 뽀로로를 패러디하는 동화를 계속 쓰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걔가 뽀로로를 너무 좋아하길래 저는 처음에는 귀여운가 했는데 너는 뽀로로가 왜 이렇게 좋아? 하고 물어봤더니 걔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귀여워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걔가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사는 게 너무 부럽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셨죠? 네. 아마 아이 입장에서 그 당시가 좀 엄마 아빠 참견도 너무 심하고 갈등도 많고 해서 힘이 들었었던가 봐요. 아이들의 상상 이야기는 이렇게 굉장히 엉뚱하고요. 유쾌합니다. 그렇게 상상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요. 일단 정서가 안정이 되고 정서가 안정이 돼야만 창의력이라는 게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가 안정될 때 뇌를 보면 내가 활성화돼서 활발하게 반짝반짝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창의력이 더 잘 발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나온 워크북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이 워크북이 몇 살 정도 연령의 아이들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발간하는 꼬마 작가를 위한 창작 동화 만들기라는 이 책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앨리스와 토끼에서 창작 동화를 만드는 그 클래스의 그 과정을 그대로 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그 동화 창작을 함께 했던 우리 꼬마 작가들 연령대를 보면요, 그러니까 1학년 후반에서 지금 현재 6학년 아이까지 지금 계속 창작 동화를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초등학교 전 학년이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데도 사용하시면 좋겠고 또 창작 동화를 뭐 끝까지 다 마무리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 아이와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겠죠. 이 책은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조금은 어설프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주도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관여할 것인가에 되게 자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실제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좀 길지라도 기다려주신다면 아이들이 분명히 그것에 대한 그 보답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워크북과 함께 재미있게 동화 쓰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방학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